세 번째 시간입니다. 큰 틀에서 행영처우 모델을 개괄적으로 알아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델들의 변천을 살펴보면 첫 번째 처벌 모델들, 말 그대로 퍼니시먼트, 그런 모델은 형벌 이하, 두려움을 주는 거죠. 또는 어떤 복수의 개념들, 응보의 개념들, 이런 쪽의 이야기인데,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응보적 정당성과 공리적 정당성에서 그 합리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그 뒤에는 복수의 개념들이 있겠죠.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응보적 목적, 말 그대로 범죄에 대한 초기의 처벌에 대한 초기의 방법인데요. 하나는 절도범에게는 벌금을,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란 피해자에게 가해진 해악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가해진 방법과 형태에도 상응해야 하는 소위 보복의 법칙, 그런 원칙에 호소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줘야 되고 하는. 공리적 목적은 뭐죠? 공리주의라는 게 만인의 어떤 투쟁, 만인의 부분,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범죄가 철저히 차단돼야 되는 공리적인 어떤 그런 입장들. 그래서 형벌의 목적은 사회의 복수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범행하지 않도록 제지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형벌의 엄중성, 또 형벌의 신속성, 확실성이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범죄를 줄이는데 객관식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부분이죠. 어느 게 가장 범죄를 줄이는 게 더 분명한가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범죄를 줄일까요? 더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신속하게 너는 경무가 되고 처벌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또는 확실하게 그 범죄에 대해서, 그 범행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해악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야라는 것일까요? 객관식 시험 문제의 답은 이제 확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벌은 철저히 범죄에 의해 야기된 사회적 해악에 상응한 확실하고 신속한 처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리주의적 입장이었죠. 대표적인 학자로 이제 벤담을 늘 들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처벌 모델은 어떤 비판을 받을까요? 물론 처벌 모델은 이러한 고전학파의 형벌과는 현대에 있어서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해요. 보통 일반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어떤 처벌에 대해서 더 엄중해 주기를 요구하죠. 이는 오늘날 모든 국가가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과밀 수용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근래 와서는 미국에서 와서 채택한 어떤 삼진법, 또 선별적 무능화, 또 신응보론적 이런 부분들까지 대두하고 있죠. 그러나 긴 행영의 역사를 통틀어서 살펴볼 때 처벌의 행영 또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긴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견해는 범죄자가 범죄의 비용과 이득을 이성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범죄로 인한 결과가 필요한 비용보다 클 때 범행을 하게 된다는 가정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요. 꼭 그럴까요? 범행을 할 때. 이게 더 이익이야. 범행하는 것이 더 이익이어서 내가 선택했고 그럴까요? 범죄가. 즉 많은 범죄자는 합리성을 결여한 사람들이고 이들의 범죄는 계산된 결과라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의 감정이나 필요에 대한 단순한 반응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요컨대 처벌의 단점이나 문제점이 그 장점이나 이점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죠. 처벌 모델의 비판을 요약하면 우선 범죄에 대한 억압만으로는 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의 결과죠. 두 번째는 처벌 모델은 더욱 비인간적으로 불공정한 형사사법제도를 만들게 된다. 세 번째는 이 모델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제반 사회 문제가 무시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만 문제를 찾는 거죠. 따라서 비인도적이고 억압적 징벌은 단기적인 효과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범죄자의 악감정과 보복심만 증대시켜서 교정 여건 악화는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정 여건만 강하게 오히려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악화되는 환경들이죠. 악화는 재수자의 소외감을 증폭시키고 이게 교정사회라는 거예요. 교정시설은 악화되고 교정사회들은 그 여건들이 재수자의 소외감을 증폭시키게 되고 안에서 분노와 좌절만 느끼게 되는. 그래서 그 부정적 감정은 지역사회 내 범죄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된다. 처벌 모델만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교화 개선 모델이죠. 이 사람이 나올 때까지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 변화를 시켜서 우리 건전한 구성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소위 사회 복귀 이념들이죠. 교화 개선해야 되는데 모델들. 이러한 모델들은 제가 세 가지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요. 첫 번째가 의료 모델적인 접근이에요. 메디칼 어프로치겠죠. 메디칼 모델. 알렌이라고 학자는 그런 말을 써요. 인간의 행위란 기질적 원인의 산물이고 기질적인 거다. 개인의 기질적. 왜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헤치고 오히려 더 사회에 기여도 하고 보다 성공적으로 자기 삶을 끌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들은 범죄를 하는가 이랬을 때 이들은 기질의 문제다. 그 사람의 문제다. 이거죠. 환자다. 이러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과학자들의 의무이고 이렇게 기질적 원인을 밝혀냄으로써 인간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는 우리가 밝힐 수 있고 치료하고 완치시킬 수 있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질이라는 걸 안다면 잘못된 기질. 처벌은 범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냥 처벌만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고 처벌만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범죄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관념을 오히려 강화시키기 때문에 처벌이 바람직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시설이나 의료적 어떤 치료센터를 통해서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모델에 대한 처우는 심리학, 특히 정신분석 이론에 정통한 처우 전문가인 심리요법가가 환자를 환경으로부터 분리해서 진찰실에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나 오늘날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치열한 경쟁과 욕구 불만으로 인해서 정신장애에 빠져 사회에 적응해 실패한 범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범죄인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범죄인이
정신장애성 환자라고 볼 수 있나요? 오히려 대부분의 범죄자가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범죄인을 환자로 취급해서 심리적 치료적 방법에 의해서 수용자를 갱생시키려는 이 모델로는 모든 수용자에게 최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상인마저도 환자시함으로써 하게 되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와 주체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율성을 무시하고 억압하게 되는 거예요. 갱생이란 이름 하에. 그리고 환자의 동의를 요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지도 않는 거죠. 자칫하면 그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의료 모델의 단점일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적응 모델은 뭐냐면은 같은 개선 모델인데 이제 의료 모델에 대한 불만, 비판이 이제 적응 모델을 출현하게 자극해요. 이 모델도 의료 모델도 같이 범죄자는 정상인과는 다른 환자이고 처우를 필요로 하고 치료될 수 있다고는 봐요. 여기까지 전제가 같아요. 그런데 범죄자도 자신에 대해 책임질 수 있고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뭔가 강제성에서 이제 타율적인 인간관에서 자율적인 어떤 부분 인간관, 자기 스스로 개선할 수도 있다. 그래서 따라서 적응 모형은 사회보다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이 적응 모델이에요. 도와주는데 주요 관심을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처우 기법으로는 안에 시설 내에서 현실요법, 교류 분석, 집단 상호작용, 환경요법, 행동 수정 등 이런 치료법을 쓰는 거죠. 자, 이제 그러한 모델들에서는 뭐가 문제인가요? 모두 다 시설 내에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만 치료하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의료 모델과 적응 모델이 다른 것은 의료 모델은 완전히 환자로 보는 거죠. 이 사람 자체의 기질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 우리가 그걸 잘 알아서 치료하면 돼. 강제로 치료해야 돼, 시설 내에서. 이런 부분이라면 적응 모델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타율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환자지만 판단할 수는 있다. 자신에 대해서 책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적응해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게 발전해 왔는데 재통합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기본적인 가정이 뭐냐면 모든 범죄가 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나가서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한다는 데는 전제예요. 사실 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본인만이 변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범죄 자체가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 문제가 발생한 그 사회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도 변화해야 되지만 사회도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범죄자도 처우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러한 중요한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를 보다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게 이제 재통합 모델의 요건들이.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같이 비판을 받는 게 교화 개선 모델들이. 그러면 그렇게 효과적이었느냐? 그런 데 대한 비판들. 계속해서 교도소를 지어도 계속 넘쳐나고 어쩌면 교도소 다녀온 애들은 더 악랄하고 더 많은 범죄를 하고 소수가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건 공정치가 않아. 이건 사법정의가 아니야 라고 하는 모델로 등장한 게 오늘날 사법정의 모델이고 공정 모델이라고도 이름 붙여진 최근의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정의 모델, 선별적 무능화 이론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아웃시키자 우리 사회에서 삼전제도 등 이런 부분들로 해서의 모델들이 변해왔다. 그럼 사법정의 모델로 한다면 정말 그렇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또 그전에 해왔던 교화 개선 모델들, 특히 재통합 모델 같은 데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두 가지 문제는 사회 재통합 모델과 사법정의 모델은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설명을 제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모델들이고 현재 각광받고 있거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모델들이고 이 부분들이 우리 교정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델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에 대한 비판들, 과연 타당한가? 그 비판 자체가 타당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찌되었건 오늘날 교정은 이런 생각들입니다. 다시 한번 자료 볼게요. 밑에 부분. 제가 파란색 마커로, 보드 마커로 적어 놓은 글들이죠. 이제 최소한 교정사회 문화는 어떻게 변했냐면 리스트릭, 억압하고 리스트레인 하는 거, 억압하고 리스트릭 하는 거, 이렇게 억압하는 거, 리벤지 시키는 복수의 개념들, 그리고 리포메이션 하지 말라는 거, 인간 개조란 말 쓰지 말라는 거. 개조한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강제성이죠. 타율적 인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오늘날은 교정 문화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리해빌리테이션, 다시 사회 복귀시키는, 리소셜리제이션, 재사회화임, 리인테그레이션, 사회 재통합, 이 부분은 다시 설명하기로 했죠.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션, 원상회복적이 한다. 이런 개념들로 교정이 이루어지고 교정사회 문화가, 교정사회 목표가, 교정사에서 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런 부분으로 변해요. 이 안에 포함된 것들 내용은 인간적인 구금, 인권 보장,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피해자까지를 고려한 이러한 사회 복귀 개념들, 사회 재통합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것. 우리 교정사회가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정사회 변천들이 어떤 문화로 형성되어 왔는지 하나씩은 더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사회 재통합 문제 그리고 공정 모델을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전체적인 문화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구금에서 개방으로 가능하다. 오늘날의 교정사회 처벌 중심에서 처우 중심으로, 집단 구금적인 관리에서 개별 처우 쪽으로, 특별 예방에서 일반 예방에서 특별 예방적인, 소위 특별 예방은 개별 처우하고도 관계가 되는, 포괄적으로 지배했던 특별 권력 관계에서 제한된 일반 법률 관계로 사람을 보는 것, 집합적 무능화에서 선별적 무능화의 부분으로 가는 것. 교정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5주차 강의 때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리포트를 하나 내주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양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A4 3매 이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A4 3매 이내. 기간은 다음 5주차 강의 전까지 일주일 시간을 줄게요. 보내는 곳 지금부터 이야기했지만은 제 이메일 주소 cgr0917naver.com 잘 보이시나요? 요즘에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혹시 학과 사무실에 제출할 학생은 학교 제출해도 돼요. 이메일로 쓰지 않고 그냥 제가 펜으로 직접 써서 내고 싶어 한다면 그것도 가능해요. 그럴 경우에는 학교로 제출하면 되겠죠. 학과 사무실에는 이미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안에서 적용가요? 거기에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제목은 우리가 공부했던 교정 이념을 형성하는 요건들이죠. 전제 요건들. 자유의사론과 결정론이란 게 무엇인지, 그러한 관점과 교종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소위 어떤 교정 이념을 만드는 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교종의 처벌의 정당성이냐 처우의 정당성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교정 이념의 변천들인데, 이러한 변화는 교종사회에 어떤 걸 변화시켰을까? 어떻게 변해 왔을까? 좀 막연한가요? 여러분들이 배운 만큼 또는 관련된 자료들, 교재를 찾아봐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자유의사론과 결정론의 관점들은 교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데 나는 두 관점에서 어느 쪽을 더 지지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교정사회에서 더 재범을 막거나 또는 우리 재범을 방지하거나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로 써도 좋아요. 제목을 달리 붙여도 돼요. 이 범위 내에서. 자유사론과 결정론, 교정이념, 그리고 교정사회, 그 관련성만 들어가면 어떤 제목이든 어떤 내용이든 좋아요. 서론, 본론, 결론을 써도 좋고요. 나누어서 설명해도 또 좋겠어요. 교정이념과 교정사회와의 관련성 나누어서 설명해도 좋고, 에세이식으로 나는 어떤 입장인데 왜 그런지라고 설명해도 돼요. 더 궁금한 학생은 또 쓰다가 도움을 받고 싶으면 직접 전화 주실래요? 이메일로 연락해도 되고, 적어졌죠? 010-8327-0059 24시간 열려있는 교정사회론 조기룡 교수. 여러분들과는 늘 열어놓고 통화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 레포트에 대해서? 양은 글자 크기도 상관없고요. 양은 A4 3매 정도 이내였으면 좋겠다. 2장도 좋고, 1장도 좋고, 2장도 좋고, 석 장 정도면 충분하겠다 생각하고, 기간은 5주차 강의 전까지. 그죠?
여러분들 4주 강의를 듣고 나서 일주일 정도 기간이죠. 그리고 제출하는 것은 이메일이면 좋겠다. 근데 안 되고 직접 노트북에 컴퓨터에 작성을 하지 않는 학생은 학과 사무실에 안에서 조교에게 제출해도 저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주제가 좀 막연하나요? 나누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자유사론과 결정론 관련된 교정이념, 교정이념에 관련돼서 교정사회는 어떤 문화가 형성될까? 어떻게 변해왔을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어떤 시각이나 관점을 선택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내 주장입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교정사회 에세이가 될 것 같아. 교정사회론적인 에세이가. 그래요. 여러분들 레포트를 받아보고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44명인데 꼼꼼하게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의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